마음이 식었어. 이 말만큼 잔인한 이별 이유도 없죠. 바람도 아니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식었다는 말. 그래서 더 무너지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식은 마음 돌아오긴 해? 이미 나한테 감정 없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식었다는 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엔 편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피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기대보다 실망이 커진 상태. 그래서 상대는 떠난 거지 갑자기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더 매달리고 더 진심을 보여주고 더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식은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다시 피곤해질 것 같은 신호로 전달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의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 왜 이런 이별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재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심리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의 사랑 사고를 바꿔드리는 러브커넥트 유지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겪고 상담 신청을 하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상대 마음이 식었다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너무 아픈 이유는 마음이 식었다는 말이 마치 그 사람에게 내 가치가 더 이상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덜 매력적이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의 마음이 식었다는 건 단순히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감정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편안했고 설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소모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 재회는 더 매달리거나 더 잘해주거나 더 진심을 증명하는 걸로는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떠난 이유는 내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진심이 더 이상 좋은 감정으로 체감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의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재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총 7단계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1단계, 마음이 식었다는 건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감정의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식었다는 말을 이제 널 전혀 사랑하지 않아 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마음은 스위치처럼 갑자기 꺼지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자주 느껴지는 감정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기대, 궁금함, 설렘, 안정감, 애틋함 이런 감정들이 우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 부담, 답답함, 실망, 무감각 이런 감정이 더 자주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것을 마음이 식었다고 해석하고 정의 내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이 관계에서 내가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엔 연락이 반가웠는데 어느 순간 의무처럼 느껴진다든지, 예전엔 다정함이 좋았는데 점점 부담처럼 느껴진다든지, 예전엔 자주 보고 싶었는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진다든지. 제 채널에 매력이 사라지게 하는 말, 행동 영상 있으니까 이 영상 토대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식었다를 더 이상 감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이 더 많이 쌓여서 식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관계의 감정 구조가 바뀐 거예요. 2단계, 마음이 식은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관계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대가 떠날 때 꼭 사랑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이별 사례들이 상대가 여전히 감정이 남아 있어도 떠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좋아하는 감정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하면 결국 이 관계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관계 만족도는 애정의 강도만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에너지 대비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냐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도 그 관계를 유지할 때 드는 피로, 긴장, 실망, 책임감, 감정 소모가 더 크면 뇌는 관계를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있죠. 사랑하긴 하는데 계속 싸워서 너무 지친다든지, 감정은 있는데 만나면은 늘 눈치 보고 조심해야 돼서 자꾸 소모가 된다든지, 미안함은 있는데 같이 있으면 숨 막힌다든지. 많은 분들이 상대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매달
매달리고 붙잡으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좋은 감정이 남아 있어도 불편한 감정이 더 크면 떠나요. 남은 마음의 양보다 다시 만나면 얼마나 힘들 것 같은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3단계. 그래서 매달리면 안 되는 이유는 진심이 아니라 비용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상대 마음이 식어서 떠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문 보내기, 왜 식었는지 따지기,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하기, 내가 바뀌겠다고 약속하기, 추억 이야기 꺼내기, 진심을 보여주기. 이게 왜 재회에 치명적일까요? 상대는 지금 여러분들의 진심을 몰라서 떠난 게 아니죠. 이미 이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매달리는 행동들은 상대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또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네. 이 관계는 끝까지 나를 편하게 안 두는구나. 내가 떠나야 될 이유를 더 확신하게 된다.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더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불편한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반응이 더 커지죠. 특히 이미 마음이 식은 상태에서는 이별을 결심한 이유를 더 확실하게 해줄 정보, 행동, 말만 골라서 크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달라질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그래, 너 늘 그 말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말하면 상대는 또 감정 소모로 이어지겠네. 그리고 너 아직 나한테 마음 있잖아. 이 말은 상대를 더 숨막히게 해요. 이런 말 있죠. 진심은 통한다. 하지만 마음이 식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진심이 감동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압박과 피로로 전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4단계, 마음이 식는 이별의 재회 핵심은 사랑 재점화가 아니라 관계 재평가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상대의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 재회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해요. 날 다시 사랑해줘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예전과 다를 수 있어 라는 새로운 예측을 심어줘야 되죠. 사람은 과거 감정보다 미래 예측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가 다시 돌아오려면 상대가 느껴야 하는 건 그리움만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 사람 예전보다 편안하고 성숙해졌네? 이런 감정이 반드시 생겨야 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선택할 때 과거 추억보다 불편한 일이 다시 생길 재발 가능성과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봐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화를 한다든지, 예전에는 불안함에 몰아붙였는데 이제는 상대의 속도를 존중해준다든지, 예전에는 반응이 과했는데 이제는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다든지. 많은 분들이 좋았던 추억을 자극하면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요. 하지만 식은 마음은 추억보다 현실 검증으로 돌아옵니다. 추억으로 감정을 흔들 수는 있어도 다시 만나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재회를 선택하지 않거든요. 5단계, 공백기의 목적은 기다리기가 아니라 관계 리스크를 맞출 증거 만들기다. 많은 사람들이 공백기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연락 안 하고 버티는 시간, 상대가 그리워하게 만드는 시간, 폭풍 기다리는 시간. 그런데 마음이 식은 이별에서 공백기를 그렇게 쓰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공백기 동안 여러분을 그리워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 없는 일상에 적응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공백기는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상대가 떠난 원인을 바꿀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지쳤던 패턴 정확히 분석하기. 이 패턴은 러브 커넥트에서 분석 상담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 탈탈 털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행동 중 반복적으로 피로를 줬던 부분 정리하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나의 고질적인 애착 특징, 성격 특성으로 인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것들이라서 꼭 분석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감정 조절, 연락 습관, 대화 방식, 불안 반응 개선하기. 보통 이 네 가지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번째, 상대 없이 잘 지내는 상태 만들기. 내 안에 있는 결핍과 잘못된 습성들을 탈탈 덜어내셔야 돼요. 관계 회복이나 재회 가능성은 얼마나 시간을 두었느냐 보다 변화를 얼마나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높아져요. 제 채널에 공백기 활용법 영상 있으니까 참고해서 준비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연락 안 하고 기다리면 후폭풍이 올까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식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없어도 괜찮네? 에 적응할 수 있어요. 공백기는 후폭풍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성장한 증거를 만들고 쌓는 시간입니다. 6단계, 첫
재접촉은 감정 확인이 아니라 부담 없는 새 인상을 주는 시작이어야 한다. 마음이 식은 상대에게 가장 많이 망하는 첫 연락은 이거예요. 보고 싶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 아직도 힘들어. 내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알아? 우리 추억 생각나? 이건 전부 상대에게 다시 옛 감정의 불편함과 부정정서와 무게를 떠올리게 하죠. 그 사람은 그 무게가 힘들어서 떠났는데 첫 접촉부터 다시 그 무게를 들이밀면 당연히 더 멀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첫 재접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볍고 짧게 대화하기. 두 번째로 압박하지 않기. 세 번째, 설명 요구하지 않기. 네 번째, 답 강요하지 않기. 제 채널에 연락하는 방법 영상도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연락 시도해보세요. 상대에게 연락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랑 다시 연결돼도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인식을 먼저 주셔야 돼요. 편안함. 많은 분들이 첫 연락에서 반드시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식은 마음 앞에서 진심보다 먼저 필요한 건 부담이 없다는 인상입니다. 7단계, 재회의 결정타는 애틋함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감이다. 상대의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 재회가 되려면 예전 감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전과 다른 감각이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연락해보니 편하네?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같이 있어도 숨 막히지 않네? 대화가 편하고 자연스럽네? 예전과 반응이 다르네? 이런 경험이 쌓여야 되죠. 이때 비로소 상대는 자신이 선택했던 이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돼요. 관계는 말이 아니라 반복된 상호작용으로 쌓인 감정 기억으로 새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상호작용들이 쌓이는 만큼 이전의 부정적 기억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이런 모습 보여주세요. 예전엔 매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여유 있게 대화를 종료하기. 예전엔 무거운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가볍고 밝은 분위기로 소통하기. 예전엔 감정과 관계에 대한 확인 요구가 많았는데 이제는 확인도 압박도 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상대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회는 감정 확인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마음이라는 건요, 말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 경험으로 재구성되는 거거든요. 상대의 마음이 식어서 떠난 이별은 가장 회복이 어려운 이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별의 원인이 사랑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 경험의 변화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감정이 긍정에서 부담으로 이동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재회는 진심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가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재구성 과정이 필요해요. 러브 커넥트에서는 이별을 단순히 붙잡는 기술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 흐름, 관계 속 상호작용 패턴, 애착 구조, 정서적 피로 누적 과정을 분석해서 왜 마음이 식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생기는지를 구조적으로 설계해드리죠. 재회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구조가 바뀔 때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귀한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미친 듯이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위 영상을 통해 도움받으세요. 이상 러브 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